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게 되면 머리가 하얘진다 이거죠. 네. 안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돌발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를 보기 위해서 뭐 갑작스럽게 애국가 4절 중에 후반부를 불러봐라 뭐 이러면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예상된 질문 안에서 나온다. 건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앵무새 면접이거든요. 면접관들이 개개인에 맞춰서 질문하지 않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첫날 본 질문, 둘째 날 재탕, 셋째 날 재탕 계속 그럽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알고 가실 거예요. 매번 묻는 질문들이 비슷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질문에다가 내가 다른 사람이랑 비슷한 답변을 할 거냐 아니면 나만의 어떤 답변들을 건보가 원하는 그 유형에 맞는 답변을 할 거냐 그거의 차이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변들 있죠. 네. 잘 정리하고 가시면 되고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다 스크립트화하죠. 네. 그렇죠. 그 스크립트가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그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처음은 스크립트를 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엔 다 개조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답변, 행동, 뭐 결과, 뭐 이유 이런 거 있죠. 개조식으로. 행동 1, 행동 2, 행동 3 이렇게 요약하셔야 돼요. 그거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스크립트 된 거 본 걸로 쭉 암기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조금만 다르게 물어보면은 똑같은 건데 답을 이상하게 하죠. 아, 네. 그죠? 똑같은 끝나고 보면 비슷한 질문인데 조금만 키워드를 달리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준비하지도 않은 내용만 하고 나왔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개조식으로 각각 내가 이야기할 내용에 키워드만 정리를 해두셔서 그거 보고 얘기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수 있으나 점점 그렇게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일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자기소개일 거예요. 자기소개. 자기소개도 솔직히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할 수 있으나 어차피 무엇을 전달할지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자기소개를 어떻게 짜는지 이게 처음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이왕 나온 게 말씀드리면 안녕하십니까 행정직 지원자 누구입니다 다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암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만 요약하면 되거든요. 공단 인턴 아니면 어떤 아르바이트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 등등을 하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 아니면 내가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에 대한 브리핑. 그러면 거의 도입부는 끝난 거거든요. 이거를 뭐 암기를 할 수도 있으나 그냥 물어봐도 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뭡니까? 이런 거죠. 그게 첫 문장이거든요.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거. 특히 내가 어디서 근무할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드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거. 그럼 내가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할게요. 끝이거든요. 이런 거를 뭐 암기를 해야 될 필요는 물론 있을 수는 있으나 질문에 대한 답만 있으면 돼요. 질문이 뭐냐? 본인은 주로 어디에서 근무하며 어떤 이력을 쌓았습니까? 1번. 두 번째,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2번. 입사해서 가장 그래도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3번.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참고로 건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하시는 것 안에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넣어놓는 것도 괜찮아요. 지원 동기 안 묻거든요, 잘. 그럼 그 지원 동기도 어떻게 하느냐? 순서만 바꾸면 돼요. 이력 브리핑.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입사 후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끝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이번 면접에 어차피 짧은 면접이잖아요. 정말 왜 왔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 암기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 오시는 겁니까? 우리 공단에. 뭐를 하고 싶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